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후보, 네, 벌써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신데요.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네, 조금 전에 살짝 목소리를 내신 게 들어갔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금 여기 울산인데요. 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한테 아침 인사를 들으면서 목을 좀 많이 써서 목을 가다듬다가 아유, 목소리가 먼저 좋습니다. 들어갔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예. 자연스러운 목소리이고 사실 예. 라디오에서 이런 모습 신장식 후보는 많이들 예.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또 청취자분들. 워낙 또 방송도 잘 그렇습니다. 진행하시고. 네. 네, 네. 아니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울산에서 사전 투표하실 예정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울산 말고요. 내일 예. 제가 이제 고향인 충북에 또 가거든요. 아, 보은에서 예, 사전 예.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또 사전 네네. 투표하는 것도 장소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아이, 많이들. 그럼요. 예. 예. 아니 예. 근데 후보님 저 먼저 네네. 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좀 저는 네.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예. 아니 저는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후보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의 뭐 애청자였는데 네네.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하니까 기분이 좀 묘합니다. 어떻게 저도 예. 저도 사실 2달 전에는 전혀 제가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예. 급작스럽게 그 하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대표와 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2월 25일이죠. 2월 예, 예. 25일 날 입당을 하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순식간에 지나간 한 달 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십니까? 정치인 신장식 행복하세요? 행복이다, 행복하지 않다 이거보다는 그 어깨 쪽지 아래쪽이 뜨거워졌다.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후보님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작년 12월경에 뉴스사이킥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예. 방송사 근처로. 예,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 하차 선언 이후에 연락이 왔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그 꿈 가치가 무엇이냐. 예.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관계는 어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조국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히기도 했는데 네네. 소위 사회권 선진국,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의 제7공화국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모두 사회권 선진국,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예. 그 꿈이 같았고요. 두 번째,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정당이 되자라고 하는 당의 정체성과 움직임, 어떻게 타당과의 관계에서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같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보다 선명하고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자라고 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조국혁신당 분위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의 분위기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하실 겁니까? 뜨겁다. 뜨겁다. 네. 뜨겁다. 무척 뜨겁습니다. 예. 가장 뜨거운 심판의 열기가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심판의 열기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 저희들은 네. 어찌 보면 그런 심판의 열기를 쏟아낼 수 있는 마당을 열어드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후보님 이 뜨거움이 40, 50대에만 조금 쏠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조금 지지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갤럽에서 한번 조사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몇 주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조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번 주 초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도요. 이런 데 살펴보시면 심지어 20대 지지율에서도 굉장히 강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선두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40, 50대 지지율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예.
그 절반 정도 수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40대, 50대 지지율만큼 모두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나오면 네. 과반 가까운 지지율이 나와버리니까 그거는 또 네. 국민들이 조금 이게 견제와 균형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음. 검색량을 보거나 20대들의 이 온라인 검색량을 보거나 네. 또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시더라도 결코 20대나 30대 지지율이 다른 당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후보님 온라인 검색량은 뭐 좋아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싫어서 검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양방향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한번 좀 보셔야 될 건데 이게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이런 이제 세 가지 선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인지도, 그게 부정의 방향이든 긍정의 방향이든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인지를 해야 좋은 짓이든지 판단을 하실 거예요. 네. 예.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이 검색의 흐름이, 검색의 방향이 저희들은 좋은 방향의 검색이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직 모르죠. 앞으로 남은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검색의 방향이 긍정이었는지 부정이었는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10석 더하기 알파 예상 의석수 네네. 여전히 그렇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모든 후보님들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목표로 10석 플러스 알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인 46개 중에 3분의 1 이하인 15개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다. 나머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에 예. 찬성하는 야당 범야권이 46석 중에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저희들은 선두에 서서 싸우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를 네. 키우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야권 200석 이상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건 이제 혹자들은 그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석수보다는 첫 번째, 여권이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예. 두 번째,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1석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요 정도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예측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예. 우리 신장식 후보의 이야기였고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네네. 이제 우리 후보님 거의 뭐 요 원내 가능성을 저희가 높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원내 입성하셨을 때 이거는 네. 이퀄 대통령 탄핵을 의미를 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리적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요. 넓게 보면 탄핵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아래 단에는 스스로 물러나는 일도 있죠. 이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도 이번 선거에서 치면 대통령은 애국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작년 예. 11월 달 또 얼마 전에도 김대중 주필이 그런 투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현재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꾸게 강제하는 방법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 레임덕이 생기고 데드덕이 생겼을 때 예. 여러 가지 그 여권 내부에서도 권력을 둘러싼 내전이라고 하면 내전이고요. 네.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초전이 벌써 용산과 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죠. 조혜진 후보 대통령 무릎 꿇고 내각 총사퇴해라. 함은경 후보 주워 담기는 했지만 대통령 당적 떠나라. 이런 이야기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부가 잘못한 게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했다가 하루 만에 주워 담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그들의 속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선거 패배를 직감한 여권 내부에 매우 강력한 분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3년이 다 너무 길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바람이 내부의 균열도 이미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후보님, 그 조국혁신당 보면 선거 유세 이름이 뭐 언론이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응징 투어라고도 하고 네네네. 그 네네.
당 대표인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 네. 후보님도 방송 진행할 때 어떤 울분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어떤 네. 복수의 정치, 뭐 울분의 정치 이런 거는 좀 분노 투표에 편승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을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권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계십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잔인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앞세워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사지를 들어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상징성을 조국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단순히 개인적 복수 차원이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양비론적인 복수다,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후보님, 그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 제일 야당으로서도 뭐 역할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민주당에 대해서도 한번 신랄하게 한번 비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그 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예. 너무 말만 앞서고 실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또는 너무 이렇게 중도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야당이고 제1당이고 네. 집권을 즉각적인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무래도 신중하고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따로 똑같이 저희 조국혁신당이 전투정 쇠빙선의 역할을 하면서 앞에서 치고 나갈 테니 하객진의 본진이 전체 지금 윤석열 정권을 같이 애워싸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의 의지를 분명하게 정치에서 반영해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에 대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해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따로 똑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이제 유권자분들이 표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4, 5일도 너무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재국민 투표 62.8%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같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지, 분노 이 한 표로 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저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후보와 전화 인터뷰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